예, 안녕하세요. 심플러TV입니다. 오늘은 특정 종목을 어떤 주가를 분석하기보다는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 즉 나의 돈을 잃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혹시 보고자 원했던 차트 분석이 아니라서 나가지 마시고요. 주식에 입문하셨다면 꼭 필히 들으셨으면 하는 중요한 내용들로 만들었으니 지루해하지 마시고 꼭 마지막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분명 한 번쯤은 큰 시련과 고통을 보내셨을 거라 보는데요. 사실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예. 왜 내가 사는 종목마다 하락을 하고 내일 또 하락할 것 같아서 매일 안절부절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1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부터 12년 전 책 한 권 보지 않고 은행에 대출받은 그 3천만 원으로 처음 주식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주위에 많은 분들이 수백 수천만 원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상황이었고요. 나도 분명히 주식 투자를 하면 남들처럼 돈을 벌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 처음 주식 시장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률을 얻고자 했던 마음이 강하였고, 그리고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종목들, 그 주위 분들이 추천해주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이어가다 보니 어느덧 몇 개월 지나서는 원금은 얼마 남지 않았죠. 예, 원금은 거의 날렸던 것 같아요. 예, 반대 매매까지 당하고 참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겁도 없이 신용 미수매매를 버릇처럼 제가 사용했었고요. 하루에도 종목을 수십 번, 예, 여러 번 샀다가 팔았다가를 반복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통장 잔고가 그냥, 예, 제로가 된다는 것이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주식에 입문하고 몇 개월 만에 3천만 원을 모두 날리고 다시 재도전을 하기 위해서 주식 관련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하루에 4시간, 5시간 정도 자고요. 남는 시간은 모두 주식 관련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주식 관련 강의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책으로 습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서 2010년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출시되었던 모든 주식 관련 책들을 다 구입해서 읽었었고, 그리고 이전의 책들은 그 인근 도서관에서 대여해서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다시 재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은행에 찾아가니 지금 대출받은 금액이 3천만 원이고 추가로 6천만 원이 더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들었을 때 참 그때 큰 희열을 느꼈어요. 예, 지금 나의 실력으로 그리고 반드시 이전에 잃었던 본전 심리겠죠. 예, 3천만 원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그때를 회상하면 은행원 앞에서 들뜬 얼굴로 앉아 있었던 그 떨림과 설렘은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예, 참 부끄러워요. 예. 그러나 그 이전에 실패 경험도 있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겸허하게 출자 가능 금액 중 3천만 원을 추가 대출을 받고 다시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이번 도전은 그 몇 개월간의 학습 효과가 있었는지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6개월 이상은 잘 버텼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시간이 지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원인은 바로 그 기존 6천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매달 상환해야 하는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상관없이 매월 그 일정 금액을 상환했어야 했고 좀 더 빠른 시기에 30대 중반에 제가 주식 부자가 되겠다는 큰 욕심, 예, 그 욕심에 다시 신용과 미수 거래를 공격적으로 시작했었습니다. 큰 수익률로 기뻤던 날도 있었고요. 하한가도 맞고, 예, 슬퍼서 울기도 하고, 예, 그런 반복적인 날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별다른 매매 기법을 제가 따로 익힌 바도 없었고, 나만의 주식 매매 규칙이나 어떤 가치관도 없었습니다. 예.
오로지 뭐 수익과 손실에 대한 결과는 제가 봐서는 뭐 단지 그날의 운에 따라서 예,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가을이 도래하였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2011년 유럽발 금융위기를 예, 직격탄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보다는 큰 하락은 아니었는데요. 그때 코스피는 10월경 10월 달에 최대 23% 정도 하락을 하게 되었고요. 어리석게도 뭐 그 당시 여전히 그 신용 미수 매매를 해오고 있었기에 큰 피해를 보았고 2011년이 지나기 전 통장 잔고는 다시 깡통 계좌가 되었습니다. 뭐, 예, 참담했죠. 예. 뭐 그러나 마음은 좀 담담했었어요. 예.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었기에 예, 남은 3천만 원 있죠. 예, 은행에 다시 출자 가능한 금액이 있어서 그냥 담담하게 다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출받기 위해서. 2012년 1월인데요. 그 총 빚은 제가 그때 9천만 원이었고요. 6천만 원 손실에 주어진 자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주식 매매와 동시에 매일 4시간 정도 잠을 자고요. 미친 듯이 주식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책은 보지 않았습니다. 주식 관련 책은 거의 안 봤던 것 같아요. 네. 부실주를 제외한 그 시장의 관심도가 높았던 종목들을 직접 발굴하고 찾아보기도 했었고, 그 매일 이슈가 되었던 그 종목들을 분석해 가면서 그때 정말 차트에 미쳤던 것 같아요. 예. 회사 업무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의 시간을 종목 분석과 차트 분석에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매달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했는데요. 고질적인 악습관인 신용과 미수 매매를 할 수 없게끔 계좌 설정을 다시 하였고요. 매매 횟수도 줄여가면서 작은 수익에도 감사하면서 1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나름의 주식 매매 기법을 익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법칙과 규칙을 정하면서 실전 매매에 직접 적용해 보았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실이 좀 있었어요. 예, 투자 성공 확률을 좀 올리는 날들이 좀 많아졌고요. 그런데 참 웃긴 일이 좀 생겼어요. 예, 사실이고요. 예, 주위 그 지인분들이 직접 제 수익률을 목격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돈을 운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 예, 기쁜 밤, 설렘 밤, 예, 두려운 밤, 예, 반반반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시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급등락이 심한 그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았어요. 예. 계속 불어나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이전의 습관대로 그 신용 미수 거래를 뭐 시작하게 되었고요. 심리적으로 다시 많이 위축되다 보니 정상적으로 이제 주식 거래가 예,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억대의 원금으로 뭐 수억 원까지 돈을 불려서 매일 거래를 했고요. 제가 기억한 거래 대금은 월 제가 36억 원까지 돈을 굴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결과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예. 정상적으로 제가 매매를 못했기 때문에 예, 그러했습니다. 주식 관련 책도 많이 읽고 그 직접 주식 매매를 통해 실전 매매를 충분히 익혔다고는 하지만 역시 경험과 노하우, 즉 그 경력이 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자금을 운용하다 보니 그 심리적 상태가 엉망이었고요. 주식시장에 입문하고 딱 정확히 3년의 시간이 지날 때쯤 제 수중에는 마이너스 2억 원의 빚만 안게 되었고 3년을 뒤돌아보면 내가 정말 무슨 짓을 하고 있었나라는 자괴감 그리고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냈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지인분들의 투자 원금은 모두 갚아드렸던 상황이었고요. 이후 의리가 있다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는데, 아, 뭐 앞으로 이 빚은 뭐 어떻게 뭐 갚아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 그때 그 시절에 되게 컸었어요. 예, 고민을 더 하다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바로 갚을 수 없는 큰 빚이었기 때문에 예, 그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이대로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때까지의 나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전부 글로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나의 잘못된 투자 습관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5년이라는 세월을 추가로 보내면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주식 투자자 및 트레이더로 굳건히 지금의 자리를 좀 지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겪었던 주식 투자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들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잘못된 투자 행동과 습관이 무엇이었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혹시 저와 같은 뭐 잘못된 투자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 꼭 버리시고요. 성공 투자의 추월 차선에 함께 올라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제 경험을 빗대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한 기본으로 어,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는 절대 수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돈, 현금으로만 투자하고요. 시종 미수 거래는 마약과 같으니 처음부터 절대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가혹한 상황에 두고 절박하게 한 접근해 보십시오. 최근에 혹시 투자 손실이 있었으면 지출 경비를 확 줄이시고요. 그리고 종목 분석과 차트 분석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나의 돈을 절대 잃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고요. 큰 수익률에 겸손하고 큰 손실에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자신만의 투자 규칙과 법칙을 만드시고요. 주식 투자는 마라톤과 같다고 해요.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시고요. 때와 시간을 기다리면서 좀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욕심은 금물이겠죠. 예,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에서 감당 가능한 그 금액만 투자에 사용했으면 합니다. 잦은 매매는 주식 실패자에 가는 그 지름길이니까 꼭 필요한 매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 한 가지라도 지금 본인에게 해당된다고 하시면 즉시 되돌아 보셔서 나의 투자 습관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심리편으로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제가 그 실전 매매 편으로 더 좋은 유익한 내용으로 한번 찾아뵐게요. 네, 저는 주식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나의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투자 초기 시절에 들었던 저 때문에 너 때문에 큰 돈을 벌었네 라고 듣기보다는 어, 자네 덕분에 나의 돈을 잃지 않고 잘 지킬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 라는 말을 많이 듣고 싶은 예, 한 투자자입니다. 트레이더고요.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였습니다.